자, 1번 각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를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세타는 지금 양수입니다. 양수. 자,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가 짝수파이가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이때 n은 정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4파이하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파이랑 그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해서 여기 짜투리 부분 2n파이 만들고 짜투리 부분이 세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음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음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 음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수 2파이보다 작은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2파이를 하나 더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더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2파이를 또 빼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파이하고 플러스 4분의 7파이 해서 이 부분이 2n파이가 되죠. 2n파이. n이 얼마인 경우입니까? 마이너스 4인 경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타는 4분의 7파이라고 구해지겠습니다. 그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라는 것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요? 2파이씩 계속 더해줍니다. 그죠? 왜요? 3분의 한다. 자, 2파이 즉 360도만큼씩 더하거나 빼도 동경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360도씩 증가 또는 감소시켜서 일반각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총 몇 번을 더해줘야 되느냐? 양수로 바꾸려면 8파이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7파이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타는 우리가 360도를 한 번도 회전하지 않고 즉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2파이씩 계속 더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양수를 찾아주면 양수 세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에서 넓이를 유지하면서 넓이를 유지한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10% 늘렸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한번 구해봐라. 자, 넓이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처음 나와 있는 부채꼴, 자, 처음 부채꼴입니다. 처음 부채꼴과 반지름을 늘린 거죠. 반지름을 어떻게 해요? 10% 증가시켰습니다. 10% 증가시킨 부채꼴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넓이는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겠죠. 그죠? 넓이를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처음 부채꼴의 반지름은 r이고요. 중심각이 세타니까 넓이를 우리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반지름이 10%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 반지름은 얼마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될까요? 10% 늘어났으니까 총 1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1r이다 라고 해줄 수 있고요.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지 말고요. 변했을 테니까 이때를 세타 다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세타 1이라고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세타 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r제곱 10분의 11의 r제곱 그리고 중심각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서 세타가 이 세타의 몇 배가 되는지 세타 다시가 세타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해보시오 하는 거니까 2분의 1은 양변에 없앨 수 있죠. 그러면 r제곱 세타는 100분의 121 r제곱 세타 다시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r제곱을 날리고 세타는 100분의 121 세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게 늘렸을 때
그죠? 늘린 후의 부채꼴 중심각은 처음 중심각, 즉 세타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그럼 양변에 121분의 100을 곱합니다. 따라서 121분의 100배가 되겠죠. 중심각이 작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반지름이 늘어나면 중심각이 작아져야 넓이가 유지된다는 의미겠죠. 자, 3번. 각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쉽게 일단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한번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구하면 되겠죠.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다시 해볼게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하는 것에서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양변의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사인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런데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죠. 그때는 사인이 양수니까 루트 앞에 보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분면을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게 되면 169분의 25가 되죠. 자, 빼면 얼마가 됩니까? 169분의 144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얼마인가요? 13분의 12가 되죠. 자, 그럼 사인 세타를 구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분모는 코사인 마이너스 13분의 5고요. 분자는 사인 13분의 12가 돼서 원분수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정석으로 푼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빗변분의 밑변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부호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높이 부분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2입니다. 중3 때 우리가 5, 12, 13 피타고라스의 수 뭐 있죠? 3, 4, 5, 그 다음 6, 8, 10, 그리고 5, 12, 13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각함수에서는 얘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뭐 다른 값이라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바로 탄젠트 세타를 바로 가겠습니다. 탄젠트 여기가 세타니까 5분의 12죠. 그죠? 그런데 여기 조건에서 2사분면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탄젠트는 얼싸안코에서 2사분면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해주면 바로 탄젠트가 구해지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세타가 1사분면 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인과 코사인으로 식을 만들어 놓고 합해서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좌변 통분해서 정리해야겠죠. 자, 좌변은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고요. 곱하고요. 분모끼리 곱해서. 그럼 여기에 사인 곱해야 되겠죠. 여기 분자에.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두 번째 분수의 분자는 1 플러스 코사인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분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고요. 전개해주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이죠. 잘못 적었어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분모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1이죠. 그래서 분자가 2 플러스 2 코사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로 묶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1 플러스 코사인을 약분합니다. 사인 세타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라 그랬죠? 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되죠? 2분의 1이 나오네요. 어허. 그러면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찾을 거예요. 자, 각은 1사분면이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사분면이니까 양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하면 되겠네요. 자, 1 마이너스 4분의 1의 루트죠. 그러면 4분의 얼마입니까? 3이죠. 따라서 2분의 루트 3하고 코사인 세타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면요. 2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나와야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그럴 때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인데 1사분면이니까 양수해서 2분의 루트 3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함수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 삼각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걸 미리 찾아버리면 조금 편하겠죠. 일단 주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의 기본 주기를 x의 계수 2로 나눠주면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최대값은 코사인 삼각함수의 계수와 평행 이동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 자, 마이너스 되면은 원래 코사인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건 동일하네요. 그러면 최대값이 원래 1이었는데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1에 3을 더해서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만들어 봐야 되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의 계수로 반드시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라는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죠. 자, 그러면 1번 주기 파이 맞죠? 최대값 4, 최소값 2 맞죠? 그리고 5번에서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 y축 방향으로 3 평행이동한 거 맞네요. 그럼 4번이 틀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0,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0,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y에 2가 대입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일단 0부터 대입할게요.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3이죠. 이걸 계산해서 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죠.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와 x가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는 결국 코사인 파이와 같습니다. 자,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180도 얼마죠? 그래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인이죠. 잘못 그렸어요. 자, 코사인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죠. 그죠? 파이에서 얼마죠?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고요. 3과 더해서 4가 나오니까 0,4를 지나네요. 0,4. 그래서 0,2를 지난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또 대칭을 했습니다. 대칭 이동하면 아래에 있는 함수와 어떤 함수와 같은 것이 되는지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식을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원래 sin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얘를 x축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얘는요. 여기 하얀색 얘가 지금 y는 sin의 x-파이고요. 하얀색 그래프가 y는 sin x입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죠. 그죠? 그러면 sin x를 x축에 대칭하게 되면 y의 부호를 바꾸게 되니까 그지? y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y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보내줘서 우변으로 보내줘서 마이너스 sin x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가 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기. 그럼 마이너스 180이다. 마이너스 파이다. 그러면 180도를 뺀 거니까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180도를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동일하니까 그죠? 동일하니까 삼각 B의 값은 똑같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부호가 반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sin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sin x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올라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sin x입니다. 이것을 원점에 대칭하라 그랬죠. 그죠? 자, 원점에 대칭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y, x는 마이너스 x, 즉 부호를 둘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sin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럼 y는 sin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sine은 기함수죠. 기함수. 그죠? 기함수기 때문에 sin x와 sin 마이너스 x는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기함수는 마이너스 x가 fx 해서 마이너스, 즉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sin x, 즉 3번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함수 중에서 주기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그랬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x의 절대값이네요. 1번. y는 절대값 sin x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사인 그래프가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얘를 절대값 하게 되면 음수 부분을 모두 양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부분을 x축에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sin x는 그래프가 이렇게 뭡니까? 아랫부분을 대칭해서 볼록볼록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이때 주기는 어디가 주기죠? 네, 여기 한 주기. 근데 여기가 원래 2파이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파이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1번처럼 어떻습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얘를 어떻게 합니까? x축 아랫부분을 또 x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뭡니까? 아까 그려놨던 사인하고 절대값 사인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가 원래는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인데 주기는 여기서부터 2까지, 그죠? 똑같은 모양 반복되는 거. 그러면 파이에서 2파이까지 주기는 얘도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x, 얘는 기본 주기가 파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자,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 2분의 파이, 그 다음 2분의 3파이, 여기서부터 2까지 여기가 파이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 4번. y는 코사인 절대값 x네요. 자, 얘는요, x에다 양수를 대입하나 음수를 대입하나 동일한 값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자, 양수일 때는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가 되거나 아니면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죠? 어떨 때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음수일 때죠. 그런데 얘가 말이죠. 코사인은 원래부터 뭡니까? 우함수지, 우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와 동일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수일 때는 코사인 x가 그대로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2파이죠.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그려지는데 이건 뭡니까? y축에 대칭한 거죠. 얘를. x의 부호가 반대니까 코사인 x를 y축에 대칭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지금 그려놓은 코사인 x를 y축에 대칭을 하게 되면 원래 코사인 x와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사인 절대값 x와 코사인 x는 똑같더라. 이유가 뭐죠? 코사인 x 자체가 우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주기가 2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파이입니다. 그럼 일단 파이니까 얘는 2파이, 답이 4번이겠네. 5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기본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 2로 나눈 것이 바로 뭐가 되죠? 주기가 되니까 5번도 주기는 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아주 주의해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8번. 함수 y는 a 코사인 b 파이 x-2 플러스 c.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세양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a, b, c가 모두 양수라는 사실에 일단 주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자,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최대값은 삼각함수의 개수를 절대값 하고요. 그리고 y축으로 평행이동. 그죠? 그 다음 최소값은 개수, 삼각함수 코사인의 개수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 하면 되죠.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절대값 기호는 의미가 없어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웠습니다. 자,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3이죠.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A는 2가 되고 그 다음 C는 얼마입니까? 1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렇다면 이제 함수는 A가 2니까 2 코사인 B 파이 x-2 플러스 C가 1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b를 구하려면 이 b는 x의 개수죠.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그래프의 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코사인의 기본 주기 2파이 그리고 x의 개수 b파이로
나눠주겠죠. 그럼 얘가 지금 b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주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맨 밑에 최소값과 최소값 사이 얼마죠? 길이가 4네요. 그럼 주기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a, b, c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코사인인데 안에 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세타의 형태로 모두 고쳐줘야 되는 문제죠. 고치는 방법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일 때, 그죠? 이런 꼴이 주어져 있을 때 n이 짝수라고 한다면, 자, n이 짝수가 되면은 분모에 2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n의 짝수 2나 4나 6 들어가게 되면 약분해서 정수파이가 되죠. 정수파이. 여기서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코사인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n이 짝수인 경우가 되죠. 이때는 우리가 사인은 사인 그대로고요. 코사인도 코사인 그대로고 탄젠트도 탄젠트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세타로 바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n이 홀수라면 어떻습니까? 분모의 2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여기 이 부분이 분수의 형태로 그대로 분모의 2가 남아있게 됩니다. n이 홀수면 약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사인과 세 번째 있는 이 코사인이 바로 n이 홀수인 경우죠. 이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반대로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탄젠트는 우리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 하는 것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n파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홀수일 때는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결과는 그냥 바로 세타로 우리가 처리를 바로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호를 결정해야 됩니다. 바뀐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자, 부호는 원래 삼각함수, 누구죠? 원래 주어져 있던 거, 바꾸기 전에, 변형하기 전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취한다, 즉 가져온다 이거죠. 그 부호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세타는 반드시 예각으로 취급을 해주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세타는 예각으로 취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이하면서 이 내용도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자, n이 홀수인 경우죠. 그럼 사인은 n이 홀수일 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바로 가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관계없이 그냥 세타입니다. 그런 다음 얘를 몇 사분면으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세타를 예각으로 본다면 2분의 파이 90도에서 90도보다 작은 걸 뺐죠. 그러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지. 그래서 여기도 앞에 플러스입니다. 부호는 이 삼각함수의 부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인 경우죠. n이 짝수면 사인은 사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인 세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몇 사분면인지 보고 이 사인의 부호를 가져와야 되니까 몇 사분면입니까? 네,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에서 예각을 빼면 2사분면이죠. 그래서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코사인 2분의 파이. n이 홀수네요. n이 홀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 세타 하겠습니다.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몇 사분면입니까? 90도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짝수네요. 그러면 짝수일 때는 그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파이 180도에서 조금 뺐어요. 그러면 2사분면입니다. 얘도 부호가 음수니까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코사인 소거되고 사인도 소거되니까 결과는 0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삼각함수의 각이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n이 짝수냐 홀수냐 먼저 판단해서 삼각함수를 변형한 다음에, 그죠? 사분면을 보고 부호를 잘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삼각함수 A, B, C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B 플러스 C, 삼각형이죠.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B 플러스 C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주어진 코사인 2분의 B 플러스 C라는 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이게 뭐죠?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됩니다. N이 홀수인 경우죠. N이 홀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세타 부분 2분의 A가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 얘가 몇 사분면이죠? 1사분면이죠. 90도보다 조금 작으니까. 그럼 1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니까 여기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네요.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는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C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2분의 n파이를 생각해보면 n이 짝수인 경우죠. n이 짝수인 경우니까 사인 그대로 오겠네요. 그리고 C 합니다. 이제 부호 결정해야지. 얘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니은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사인 C가 되니까 여기도 사인 C네. 그러면 2 사인 C가 되죠.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C가 0도는 아닐 것이니까. 그죠? 삼각형이면 반드시 0보다 큰 각입니다. 그래서 0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디귿이 맞는 말이 될 텐데 디귿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B 플러스 C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도 n이 짝수인 경우니까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오겠네요. 그리고 얘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가 될 테니까 주어진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B 플러스 C라는 값이 탄젠트 A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면서 결과는 0이다. 0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O,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있습니다. 그죠? 90도, 4분원입니다. 그래서 90도죠. 여기서 호 PQ, 여기 호 PQ를 몇 등분 했습니까? 9등분 했습니다. 자, 9등분해서 P 각각을 P1, P2 해서 P8까지라고 하자. 이때 점 P에서, 그죠? 8개의 점 P에서 OP, 여기 밑에 있는 반지름이죠. OP, 이 OP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1에서부터 Q8까지라고 했다. 이때 Q1제곱, OQ1제곱, OQ2제곱, OQ3제곱 해서 OQ8의 제곱까지, 즉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여기 이 수선에 아니네, 수선이 아니군요.
요 수선까지 O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한 것들의 합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구등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각이 있죠. 이 각과 이 중심각들은 모두 같을 거예요. 근데 구등분을 했으니까 하나가 몇 도입니까? 10도가 되겠죠. 10도입니다. 그럼 10도가 됐으니까 이제 각의 크기를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처음 OQ1의 길이를 자 보세요. 자 OQ1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요까지 가겠죠. 그리고 P1에서 수선 그 다음에 P1과 O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밑변인 OQ1의 크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을 사용해야겠죠. 코사인 10도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분의 밑변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밑변이 OP1 얼마입니까? 반지름 1이죠. 그리고 OQ1 이렇게 됩니다. OQ1의 길이. 그럼 얘가 말이죠. 분모 1이니까 코사인 10도 해서 OQ1이다 할 거고요. 우리가 OQ1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도 제곱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자, 두 번째는 OQ2입니다. OQ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면 P2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겠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죠. 직각삼각형. 이때 이 삼각형에서 밑변인 OQ2를 구하려면 또 코사인을 이용해야 될 텐데 이 각이 몇 도입니까? 20도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20도는 합니다. 그러면 밑변 반지름 1이죠. 그리고 밑변 OQ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OQ2의 제곱은 뭐가 될 것인가? 자, OQ2가 코사인 20도죠. 이때 OQ2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그 다음은 30도, 그 다음은 40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10도일 때, 얘는 20도일 때, 얘는 30도일 때와 같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을 모두 적어보면 코사인 10도의 제곱, 그 다음 코사인 20도의 제곱, 땡땡 해가지고 코사인 어디까지 갈까요? 네, 8번은 80도죠. 그죠? 8개. 그래서 코사인 제곱에 70도 마지막으로 코사인 제곱에 80도입니다. 코사인이 몇 개인가요? 8개죠. 8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의 80도라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코사인 제곱에 우리가 10도, 20도나 80도, 70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0도다 라고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90도 빼기 10도니까. 그러면 코사인에 이게 n이 또 홀수인 경우가 되니까 뭐가 되죠? 사인으로 바뀌고 10도가 될 거고요. 자, 부호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제곱이니까 부호 관계가 없겠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사인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10도 각의 크기가 같은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얼마죠? 1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요 또 뭐가 될 거냐면 같은 방법으로 사인 제곱에 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또 얘랑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총 8개인데 맨 뒤에 맨 앞에 합쳐서 1, 두 번째 합쳐서 1, 세 번째 합쳐도 1이겠죠. 네 번째 합쳐도 1이 되겠죠. 따라서 1이 몇 번 나오게 됩니까? 4번 나오게 되니까 결과는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함수 y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의 최대값 m, 최소값 m, 라지 m, 스몰 m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치환의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 딱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y가 아니라 코사인 제곱을 일단 사인으로 고쳐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부분이 있어야 치환을 하니까 1 사인 제곱 x가 되죠. 그럼 y는 자,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고쳐주고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2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죠?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왜요? 사인 함수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그래서 범위를 항상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럼 함수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완전 제곱식 모두 고칠 줄 아시죠? 그래서 일단 바로 적겠습니다. 플러스 4분의 9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제곱이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위로 블록인 포물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 축이 얼마입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t의 범위가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1까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은 1이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그럼 어디가 최대값입니까? 여기 꼭지점이 최대값 될 거고요. 여기 1에서 t가 1일 때 최소값 m이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값 라지 n부터 구해봅시다. 꼭지점이니까 t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꼭지점 얼마 나옵니까? 4분의 9가 나오죠. 최대값은 4분의 9. 자,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 t에 1을 대입해야 되겠죠. 1은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1을 대입하자. 얼마 나옵니까? 네, 0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라지 m, 스몰 m 합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자, 13번. 방정식 sin x와 3파이분의 x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나타나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범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sin x와 y는 3파이분의 x. 얘는 1차 함수입니다. 그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x축, y축이 있고요. 자, 여기가 파이. 일단 그려서 할까요?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했습니다. 자, sin x 그래프는 파이에서 이렇게 주기가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네. 요쯤 가야겠죠. 그림이 조금 보기 싫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자, 여기 3파이는 포함이 안 되니까 끊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까지 왔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파이도 포함이 안 되죠. 자, 여기입니다. 얘는 점선, 여기도 점선으로 갑니다. 이때 얘가 지금 sin x죠. y는 sin x. 그런데 말이죠. y는 3파이분의 1x라고 둬야 되겠죠.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 어디를 또 지나냐면 x에 3파이를 대입하면 1이 나오죠. 3파이 콤마 1. 여기가 3파입니다. 3파이 콤마 1은 여기 있죠. 그죠?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3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 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3파이. 그러면 이 두 점과 원점을 쭉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두 그래프가 몇 개 만나는지만 확인하면 실근의 개수가 되겠죠. 몇 개 만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에서 만나고 있네요. 따라서 답은 7개가 바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x 범위에서 sin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건 아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면 이 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인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때 여기서 만나는 곳이 알파가 될 거고 여기에 x 좌표를 베타라고 해보면 되겠죠. 자, 이 그래프는 이 방정식은 y는 sin x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근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쭉 끊어놓고요. 교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때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쭉 내려봅시다.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니까 알파하고 베타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죠. 가운데. 죄송합니다. 가운데 여기 알파 있는 이 점과 베타인 점의 중점이 바로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2로 나누면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3파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로 결정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2분의 n파이 아시죠?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 꼴에서 n이 짝수인 경우니까 사인으로 그대로 해주고 3분의 파이 하면 되겠어요. 짝수일 땐 사인 그대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세타 부분 그대로 옵니다. 그런 다음 얘가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3파이면 180도를 2번 가니까 3번 가니까 1번, 2번, 3번 여기죠.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어요. 3, 4분면이네요.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죠. 그죠?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 즉 60도는 특수각이다. 그죠?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과 상수의 그죠? 상수의 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해를 직접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합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합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중점의 형태로 두근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방정식 2 sin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k 되죠. 는 k.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걸 k를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실근을 가지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뭐 판별식 d를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함수 두 개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 sin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함수와 y는 k다 하는 상수 함수로 두 개로 분리를 해두고요. 이 두 함수의 교점, 그죠?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되니까 교점을 가지도록 하는 범위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죠.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 됩니다. 자, 여기 기억 함수, 이거 그냥 갈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네. 자, 이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그려놓고 y는 k가 이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2분의 1t 플러스 2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t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16분의 1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지? 8분의 1, 그럼 8분의 1을 여기서 빼주면 8분의 1을 대줘야 되는구나.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8분의 17이 있어야겠네.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리겠습니다. 좌표 평면에다가 자, 그래프를 여기가 t축이고요. y축입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7이죠. 그죠? 위로 볼록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7 해갖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1일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1은 어디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은 요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이 조금 애매하네. 자, 그래 놓고 여기 얘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점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y는 k 있죠? y는 k. 얘가 이 그래프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y는 k가 어디에 있어야 만납니까? 네, 이렇게 가면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이 y는 k라는 식이 여기 맨 위에 최대값과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최소값 이 사이에 있을 때 실근이 생기는 겁니다. 교점이 생기면 실근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 아까 8분의 17이었고요. 자, 1. t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t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부등식 sin x 플러스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오 그랬습니다. 얘는요,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in x가 마이너스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고요. y는 sin 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만 있기 때문에 2파이까지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물결이 그려지나요? 이렇게 sin x 그래프를 먼저 그림이 참 잘 안 그려지네 오늘따라. sin x 그래프입니다. 여기 2파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코사인 x가 1에서 출발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즉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과 같기 때문에 x축의 대칭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너무 동그랗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자, 2파이는 뭐 빠졌고요. 그 다음 0은 포함되어 있죠. 자,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프입니다. y는 그 다음 얘는 y는 sin x 그래프입니다. 자, 이 둘에 누가 커야 되죠? 사인이 크죠? 그럼 사인이 큰 부분이 바로 이렇게 범위가 있네요. 그 다음 여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 같아지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야겠고요. 또 여기 만나서 같아지는 점을 또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같아지는 곳인데 우리가 여기가 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입니다.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곳은 45도였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가서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4, 4분면이죠.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4분의 얼마입니까? 7파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해를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0은 포함되죠. 0. 0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인, 코사인은 사인이 큽니다. 그죠? 크거나 같다까지 다 되니까.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처음 같아지는 곳 4분의 3파이 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 여기 같아지는 곳 4분의 7파이 있습니다.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또 어디까지 가죠? 2파이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2파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x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파이도 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 A는 배 B에서 정북 방향으로 620m 떨어져 있습니다. A가 B보다 이렇게 620m. 그리고 두 배 AB가 동시에 정북에서 동쪽으로 각각 45도, 25도 방향으로 방향을 이동해서 점 C에서 만나서 조업을 한 거죠. 조업을 했다는 얘기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배 A가 지점 C까지 이동한 거예요. A가 C.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냥. 괜히 어렵게 얘기를 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사인 18도와 사인 25도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25도가, 18도가 왜 나와 있을까요? 자, 여기가 25도와 여기 C를 더하면 43도가 되니까 여기가 18도라는 얘기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18도와 620, 그 다음 25도와 AC의 길이,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사인 법칙은 사인 뭐죠? 25도분의 글자가 이상하네. 25도분의 AC죠. 는 사인 18도 18도분의 62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AC의 길이는 사인 18도 620 곱하기 사인 25도가 되는데 사인 18도가 얼마입니까? 0.3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사인 25도는 0.42로 주어져 있네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게 되면 31, 620 곱하기 42죠. 자, 31과 620이 약분이 됩니다. 얼마로? 20으로 약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840 나오네요. 840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정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3등분점을 각각 PQ라고 합시다. 그리고 QAP를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림이 조금 삐딱하죠. 자, 너무 또 기울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자, A, B, C 정삼각형입니다. 여기를 3등분하는 거죠. 해가지고 PQ라고 했고요. 그 다음 QAP라는 각이기 때문에 A와 P, 그 다음 A와 Q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죠. 자, 여기 변의 길이를 3등분한 건데 이걸 3등분 했다 그래서 여기 각이 3등분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 APQ에서 이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AB라고 할까요?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꼴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 변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정삼각형이라는 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BP의 길이, PQ, QC의 길이는 모두 3분의 1A가 되죠. 그죠? 3분의 1A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3분의 1 분수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BP를 A라고 두고 여기를 3A라고 두면 분수가 아니라서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AP 길이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두 변이 있으니까 여기 끼인 각은 몇 도입니까? 60도죠. 그럼 끼인 각이 있고 두 변이 있으니까 AP의 길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의 길이를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법칙이죠. A 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3A 그리고 코사인 60도.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9A 제곱 나오죠. 9A 제곱. 그럼 얘랑 해서 다 적을까요? 일단. 자, 9A 제곱. 코사인 60도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앞에 2랑 약분하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약분하고 3A 제곱. 얼마 나옵니까? 7A 제곱 나오죠. 자, 그러면 따라서 AP의 길이는 우리가 나중에 제곱을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AP를 값을 구합시다. 루트 7A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AQ의 길이도 알아야 되는데 AQ는 어떻습니까?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랑 합동이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AP 길이도 똑같습니다. AP가 아니라 AQ입니다. 죄송합니다. AQ의 길이도 똑같이 루트 7A입니다. 그리고 PQ의 길이도 A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가 루트 7A, 여기도 루트 7A.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법칙, 변형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두 변이죠. 루트 7A, 루트 7A. 그 다음 루트 7a의 제곱, 루트 7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대변 a 제곱이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14a 제곱이 되죠. 그 다음 분자는 7, 7 하면 14에서 1을 빼니까 13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분의 13이라는 값이 코사인 세타의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19번 삼각형 ABC에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했네요. 자, 이것은요 어떤 관계냐 하는 건데 뭐 사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C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네. 여기를 얘가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래 사인 A분의 변의 길이니까 역수네요. 그래서 2R분의 1이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둬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가 3, 5, 7이면 변의 길이는 6, 10, 14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분수 세개가 똑같으면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k라고 두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in a는 3k가 되죠. 그 다음 sin b는 5k가 되고 sin c는 뭐가 되나요? 네, 7k가 됩니다. 따라서 sin a랑 sin b랑 sin c의 b가 3대 5대 7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분수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분수가 똑같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b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b로. 어쨌든 사인 값들이 3대 5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b로.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sin a가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죠? sin a분의 sin 법칙이 sin a분의 a를 하면 이게 2r이죠. 그죠? 그래서 sin a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2r분의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론은 뭐가 되냐면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라는 뜻이죠. 얘가 3대 5대 7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분모에 있는 거 모두 2r을 곱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a 대 b 대 c가 3대 5대 7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왜 했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뭐죠?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코사인 C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변의 길이를 알거나 변의 길이의 b를 알아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변의 길이의 b를 만든 겁니다. 여기 사인의 b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 b를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그럼 a를 우리가 뭐라고 두면 되냐면 아까 위에서 k를 사용했는데 여기도 k를 사용하면 좀 그러니까 3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b는 5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c는 7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c는 가죠. 2ab 들어가야 되니까 3m, 5m 들어가고요. 위에 a제곱, 3m제곱, b제곱, 5m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7m의 제곱이죠. 분모는 30m제곱이네요. 자, 분자는 9, 25, 9, 25, 마이너스 49. 분수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5m제곱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그죠?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세 각을 가지고 만든 이 사인들의 b는 결론은 뭐와 같다? 변의 길이의 b와 같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오른쪽 그림은 모선 OA의 길이가 6이고 밑면의 지름이 4인 원뿔인데 이쪽 반대편 모선 OB 위에서 OP의 길이가 4가 되도록 점 P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점 A에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P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입체도형의 그 면을 따라서 최단 거리로 가는 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죠? 피타고라스에서도 했었고요. 가끔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전개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채꼴이란다. 이 원뿔의 전개도는 부채꼴하고요. 이렇게 좀 작게 그렸나? 어쨌든 부채꼴하고 밑면 원이 있죠. 이 원의 반지름이 2라는 얘기고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6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를 O라고 두고요. 여기를 A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 B는 어디에 와야 되느냐? 자, 이게 전개도죠. 자, OA라는 이 모선에다가 우리가 뭐 칼이든 가위든 그걸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갖고 펼친 거죠.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됩니다. 둘이 만나는 곳이니까. 이걸 말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B는 어디 있을까요? B는 여기 한가운데 있겠죠. 정반대니까. 여기가 B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길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 같겠죠. 그죠? 그랬을 때 A에서 P까지. P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여기 이 길이가 얼마요? 4입니다. 4. 4. 이 길이가 4. 여기가 P입니다. 그럼 A에서 P까지 최단 거리는 이렇게 꺼지겠죠. 그죠? 이 길이는 4. 그럼 여기가 이제 몇 도인지를 알면 AP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각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 밑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죠? 이렇게 말려서 이 원과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의 둘레, 원의 원주의 길이는 4파입니다. 2파이 r 해서 4파이죠. 그런데 이 L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채꼴에서는 어떻게 구하죠? R세타죠. R세타.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 R 6이죠. 6세타입니다. 그럼 중심각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6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2파이네요. 3분의 2파이면 120도죠. 그러면 여기 반으로 잘라서 우리가 AP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OAP가 필요한데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끝났네요, 이제. 자, AP의 제곱은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6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의 코사인 3분의 파이죠. 36이고 16이고요.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60도니까 아니네요. 2분의 1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2분의 1이죠. 그러면 2 약분을 해주고 6, 4, 24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8이 나온가요? 맞죠? 28. 따라서 우리는 AP 길이, 최단거리 AP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28이니까 4루트 7이다 하고 최단거리가 구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 이렇게 전개도 그려서 최단거리는 항상 전개도를 그려야 됩니다. 전개도를 그려서 여기 위치, P의 위치는 OB인데 OB가 여기 부채꼴을 2등분하는 이 반지름, 이 선이 된다는 사실 주의해야겠죠. 자, 21번.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 말은 일단 이 말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때 삼각형 ABC에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B, C 그리고 코사인 A가 3분의 2라는 사실. A가 몇 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런데 뭡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삼각형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관계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인 법칙에서 나타나죠. 사인 법칙, 그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죠? 이 R은 사인 A분의 A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A가 있기 때문에 사인 A는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A를 구해야 되겠네요. A는 또 뭘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죠. 그럼 A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제곱은 B제곱 그리고 C제곱 오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B죠. B, C 코사인 A입니다. 자, 코사인 A가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여기 3분의 2 하죠. 그럼 9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9가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인가요? 3이다 하고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구해야 되나? 사인 A를 구해야겠네요. 자, 사인 A는 가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하고 루트 하는데 풀마가 원래는 나와야 되죠. 그러면 4분면을 한번 확인합니다. 어차피 상관없죠. 사인은 삼각형에서 사인 값은 반드시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1사분면, 2사분면 예각이건 둔각이건 사인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A가 3분의 2니까 9분의 4를 뺍니다. 그러면 루트 9분의 5가 되네요. 얼마가 되나요? 3분의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10R이잖아요. 10R은 5 곱하기 2R이죠. 자, 2R은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바로 나오는 거니까 뭐죠? 사인 A분의 A입니다. 그럼 5 곱하기 사인 A는 3분의 루트 5.
그 다음 a는 3이죠. a가 아니고 a는 3이죠. 자, 그럼 정리해서 계산해 볼까요? 자, 루트 5분의 9, 45네요. 유리화 해주면 9루트 5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어진 조건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 거죠. 22번 오른쪽 그림에서 부채꼴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인 부채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부채꼴에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의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이 모두 r이잖아요. 그래서 r 제곱 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 원래 두 변이 나오는데 그 두 변이 모두 r이니까 r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4의 제곱이죠. 그리고 세타는 4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1 또 4의 제곱이죠. 그죠? 둘 다 4니까 두 변이. 그 다음 사인 세타는 사인 4분의 3파입니다. 계산하겠습니다. 6파이 나오죠. 앞에 거. 그 다음 16을 2로 나누니까 8 나올 거고요. 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 자,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우리 값을 만들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6파이 마이너스 4루트 2라는 값이 나오네요. 바로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처리되는 문제죠. 자, 23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넓이가 20인 삼각형 ABC에서 ABC를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은 세 변의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 그 얘기네요. 이 변의 길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한다. 즉, 이 원이 외접원이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 4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사용하잖아요. 사인 법칙에서. 그리고 넓이가 나와 있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A, B, sin C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두 변의 곱이 넓이에서 우리가 표현이 되죠. 그럼 여기 A, B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C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C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sin C라는 걸 이용해서 이 sin C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죠? 변 C로 고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자, 보세요. 사인 법칙이 저기 위에 우리 sin C를 적었으니까 sin C를 기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sin C입니다. sin C분의 C가 2R이죠. 그런데 R이 4니까 얘가 8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sin C라는 것은 얼마가 되느냐? sin C랑 8이랑 자리 바꿀 수 있죠. 8을 아래로 내리고 sin C를 위로 올려줄 수 있죠. 그럼 8분의 C가 됩니다. 그럼 sin C를 8분의 C로 고치는 순간 A, B, C의 곱이 표현됩니다. 자,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타나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하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A, B가 있고, 그죠? 그리고 sin C가 있는데 이 sin C를 사인 법칙에서 사인 값을 변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 변의 길이의 형태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그거 잘 기억해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넓이가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sin C인데 sin C가 8분의 C죠. 8분의 C. 그랬더니 넓이 얼마였어요? 20입니다.
그럼 A, B, C는 16을 양변에 곱해야 되니까 320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이 단계를 잘 밟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고 넓이는 넓이 공식, 넓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넓이 공식이 떠올라야겠습니다. 그럼 그걸 적어놓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이때 AD와 EC의 길이가 같아요. 같게 되도록 AB 위에 D, AC 위에 E를 잡으려고 한다. 삼각형 ADE의 여기 색칠한 부분 넓이가 최대가 될 때 AD의 길이를 구하죠. 이게 최대가 될 때 AD 길이. 자, 그러면 AD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AD 길이를 x라고 두면은 EC의 길이도 같이 x가 되겠죠. 그죠? 같이 x가 됩니다. 그러면 AE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20-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럼 삼각형 ADE의 넓이는 뭐가 나오나요? 2분의 1 두 변 이렇게 가죠. 두 변이 AD와 AE니까. 그리고 사인 끼인 각 몇 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네? 정삼각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60도겠죠. 자,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네,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루트 3 할 거고요.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x의 20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이것이 최대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겠죠. 완전 제곱식. 그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4루트 3에 마이너스를 일단 또 빼내야겠네요. 자, 그러고 나면은 x가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0x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올라오겠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고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그리고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상수항은 소거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다. 25 루트 3입니까? 25 루트 3이죠. 10의 제곱 100이니까 25 루트 3 어쨌든 완전 제곱식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가 이제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넓이의 최대값이고요. 그때 x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이죠. 그죠? 따라서 AD의 길이는 최대가 되려면 AD 길이는 10이 되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에서 최대나 최소, 즉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되는 그 형태를 찾을 때 우리가 축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블록일 때 축에서 최대죠. 아래로 블록일 때 또 축에서 최소죠. 그렇기 때문에 축이 바로 축에서 축의 x값에서 꼭지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바로 축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하고 계시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x가 10일 때 최대값이 만들어지고 그 최대값은 그 10을 다시 여기 x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죠?